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2024년도 신춘문예 당선작 분석. 오늘은 경향신문 신춘문예 시당선작 맹재범의 여기 있다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실 신춘문예는 일종의 관문을 통과하는 시험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시험 문제가 딱딱하고 재미가 없듯이 어쩌면 신춘문예 당선작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사위원은 고도의 시적 경지를 구사한 신선한 작품을 뽑으려고 하죠. 어지간한 시적 비유나 구성 전개로는 이러한 심사위원의 기대에 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춘문예 당선 시는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맹재범의 여기 있다도 2024년도 신춘문예 당선작 중에서 A클래스에 드는 작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당선작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존재감 없는 존재의 비애와 의미 찾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기 있다는 존재를 상징하지만 여기 있다고 해서 엄밀한 의미에서 반드시 존재감을 갖는 존재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삶들이 많죠. 저도 사실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가끔 있는데요. 아마도 그런 슬픔과 극복 의지를 노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선의 영예를 아는 맹재범님은 1978년생이니 40대 중반을 지나는 분이신데요. 어쩌면 이 시는 작자가 체험한 삶에서 길어 올린 깨달음 같은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읽으면 이 시가 주는 감동이 더욱 감각적으로 다가오니까요. 그럼 당선작 여기 있다를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다. 맹재범. 접시와 접시 사이에 있다. 식사와 잔반 사이에 있다. 뒤꿈치와 바닥 사이에도 있는 나는 투명 인간이다. 앞치마와 고무장갑이 허공에서 움직이고 접시가 차곡차곡 쌓인다. 물기를 털고 앞치마를 벗어두면 나는 사라진다. 앞치마만 의자에 기대 앉는다. 나는 팔도 다리도 사라지고 빗방울처럼 볼록해진다. 빗방울이 교회 첨탑을 지나는 순간 십자가가 그다랗게 부풀어 올랐다 쪼그라든다. 오늘 당신의 장구가 두둑해 보인다면 그 사이에 내가 있었다는 것 착각이다. 착각이 나를 지운다. 빗방울이 바닥에 부딪혀 거리의 색을 바꿔놓을 때까지 사람들은 비가 오는지도 모른다. 사무실 창문 밖 거리는 푸르고 흰 얼굴의 사람들은 푸르름과 잘 어울린다. 불을 끄면 사라질지도 모르면서 오늘 유난히 창밖이 투명한 것 같아. 커다란 고층빌딩 유리창에 맺혀 있다가 흘러내리는 물방울이 있었다. 나는 도마였고 지게차였고 택배 상자였다. 투명해서 무엇이든 될 수 있지만 무엇이 없다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 밖으로 내몰린 투명 인간들이 어디에나 있다. 사람들은 분주히 주변을 지나친다. 나를 통과하다 넘어져 뒤를 돌아보곤 다시 일어서는 사람도 있었다. 너무 투명해서 당신의 눈빛을 되돌려 줄 수 없지만 덜컥 적시며 쏟아지는 것이 있다.
간판과 자동차와 책상과 당신의 어깨까지 모든 것을 적실 만큼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 2024년도 경향신문 신춘문예 시당선작 여기 있다를 읽어보았습니다. 심사는 송경동, 진원영, 이경수, 황인숙 시인께서 하셨는데요. 먼저 심사평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다는 투명인간이라는 익숙한 소재를 생활의 감각으로 어떻게 변용해 시적인 순간을 발명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수작이다. 사라짐을 노래한 시는 많았지만 당선작은 도마였고 지게차였고 택배 상자였던 나는 투명인간이라는 선언을 통해 밖으로 내몰린 투명인간들이 어디에나 있고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음을 담담히 보여주었다. 이 시의 고요한 단단함을 심사위원들은 믿어보기로 했다. 덜컥 적시며 쏟아지는 것처럼 시도 그렇게 여기에 있음을 믿어보고 싶게 하는 시였다. 함께 보내온 엉모작들 중 물사람과 일요일도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엉모작들이 고른 완성도를 지니고 있어서 올해 시를 써온 사람의 내공이 느껴졌다. 심사평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투명인간이라는 익숙한 소재를 생활의 감각으로 변용했다. 둘째, 밖으로 내몰린 투명인간의 사라짐과 여기 있는 나를 담담하게 보여주었다. 셋째, 다른 엉모작도 눈길을 사로잡았다. 내공이 느껴졌다 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투명인간이라는 제시와 투명인간에 대한 묘사와 진술, 이어 밖으로 내몰린 투명인간이 있다는 사라짐의 확장을 거쳐 다시 나는 여기 있다로 회귀하는 존재성을 부각하는 구조로 짜여진 시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도입부는 투명인간의 정체를 제시합니다. 일종의 시의 배경과 상황 설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투명인간은 사이의 존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이의 시적 이미지와 의미는 기존의 많은 시들에서 변형하고 있는 이미지죠. 그런데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은 다소 추상적이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투명인간의 존재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이라는 비유라고 하겠죠. 이어지는 예는 우리들의 익숙한 생활의 장면에서 주체를 투명인간으로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주체인 인간은 없고 대상만 움직이는 장면이죠. 가끔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투명인간의 어떤 시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던 투명인간이 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팔다리가 사라지는 것은 그 변화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무엇으로 변화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물방울로 바뀌고 있습니다. 투명인간과 물방울은 공통점이 유사성이 무엇이죠? 바로 투명하다는 것인데요. 이 유사성의 이미지로의 전환입니다. 빗방울로 형체가 불룩하게 보이는 장면의 제시를 통해서 착각의 의미를 창출합니다. 하루의 노동과 그 사이에 내가 있었다는 것을 착각으로 무화시키고 그 착각이 나라는 존재를 지운다고 말하죠. 바로 물방울은 변화의 기제이고 또 여전히 투명과 착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각으로 비가 오는지도 모르고
푸르름과 즉 주변과 잘 어울린다는 진술이죠. 부를 거면 사라질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그런 착각의 세상 속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내면의 거울에 비친 나의 존재, 즉 비존재를 상징하는데 존재에 대한 슬픔과 비애감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 시의 도입부에서 나는 투명인간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물방울로 변화되는 투명한 착각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나라는 존재는 도마일 수 있고 지게차, 택배 상자일 수도 있죠. 언제라도 어둠이 내리면 지워질 수 있는 그런 존재죠.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어떤 삶의 비애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 즉 밖으로 내몰린 투명 인간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는 비존재, 투명 인간에 대한 슬픔과 비애감을 길게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나를 통과하다 넘어져 뒤를 돌아보곤 다시 일어서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진술을 통해서 나를 통해 존재의 의미를 찾는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네 삶의 아무리 비존재성의 슬픔을 지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그 슬픔의 의미를 깨닫고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슬픔을 딛고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의 의지를 불살합니다. 나를 통과하다 넘어져 뒤를 돌아보곤 다시 일어서는 사람도 있었다는 구절은 바로 그런 성찰의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죠. 이어지는 너무 투명해서 당신의 눈빛을 되돌려 줄 수 없지만 덜컥 적시며 쏟아지는 것이 있다는 구절 또한 그러한 공감과 극복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나라는 존재는 그러한 슬픔의 대상, 비존재의 비애를 극복시키는 그런 존재로 나는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비존재의 슬픔을 지닌 투명인간 같은 존재들이 나라는 상징적인 투명인간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그런 슬픔을 딛고 자신이라는 존재의 의미 찾기로 나아감을 노래하고 있는 시인 것입니다. 일종의 슬픔의 묘약이라고 할까요? 따라서 이 시는 자신의 존재감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투명인간과 비존재의 슬픔을 치유하고 극복하게 하는 시라고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존재는 하지만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도마였고 지게차였고 택배 상자 같은 존재로 이미지화되는 삶을 떨치고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아 일어서게 하는 희망의 시편으로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도 제가 생각하는 시 창작의 정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시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대부분 시의 의미나 감독은 시적 반전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나태주의 유명한 시가 있죠. 풀꽃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는 이 사명의 시인데요. 이 사명 문장의 시에서 마지막 문장 너도 그렇다라는 어떤 반전이 없으면 이 시는 시적 감동을 폭발시키지 못합니다. 이렇게 좋은 시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시의 구조가 이 반전이라는 것인데요.
맹지혜범의 당선작 여기 있다도 밖으로 내몰린 투명 인간들이 어디에나 있다. 사람들은 분주히 주변을 지나친다. 나를 통과하다 넘어져 뒤를 돌아보곤 다시 일어서는 사람도 있었다는 나에서 타자로 확장되는 투명인간의 의미 확장과 나를 통과해 일어서는 사람도 있었다는 반전이 이 시를 A클래스의 수준 높은 경지로 올려놓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투명인간의 이미지를 자기화하고 이를 타자로 의미 확장하는 고도의 시상전개 기법을 통해서 제목이 지닌 주제와 메시지를 더욱 선명하게 부각하는 그런 명편의 시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존재감을 갖지 못하고 투명인간처럼 살아가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고 존재의 참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맹지혜범의 시 당선작 여기 있다를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존재감을 덜컥 저심에 쏟아지는 희망의 에너지로 늘 여기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직까지 금가파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